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원장입니다. 한자 알로 보기 기초 한자 여덟 번째 강의죠. 여덟 번째 강의 3편인데, 앞 강의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몇 글자 남아 있는데, 마지막 나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이제 뼈골자입니다. 뼈골. 뼈가 무엇인지 잘 아시고, 뼈랑 그래서 각골문에 보면요 뼈의 뼈 부분 살을 발라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뼈 부분만 이야기해놨죠. 그죠? 뼈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설문시대 전서체에 오다 보면 뼈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살도 함께 붙여놨죠. 그죠? 그래서 살을 함께 붙여냄으로써 뼈의 특성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데, 자 여기 뭐 빨간 글씨에 나와 있는 이 글자는 이제 뼈를 발라낼 과라고, 뼈를 발라낼 과. 자, 근데 요것을 발라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고기 형태에 있는 살 부분을 제외했기 때문에, 자, 요 부분만 이제 뼈를 발라낸다는 건데, 이게 맨 처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바르다는 부분이 붙이는 부분인지, 뼈를 붙이는 부분인지,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발라내다 같은 그 속에 있는 뼈를 분리해내는 건지. 살과 뼈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살과 뼈가 두 개가 있으면 그 둘 중에 살에서 빼내든지 아니면 뼈에 살을 붙이든지, 이 둘 다 바르다라는 의미는 그저 제거하는 것도 바르는 거고 붙이내는 것도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요 뼈를 발라낼 과 해놨는데, 이제 뼈만 발라내놓은 상태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건 그렇고, 그래서 뼈골자에는 고기를 살 부분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강조하게 있는 겁니다. 뼈골자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빨간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 이거는 뼈하고 관계없이 이제 이 모습 자체가 밑에 입구가 들어가 있죠. 입구가 들어가서 입이 삐뚤어질 괴라고, 이를 삐뚤어질 괴, 아니면 와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그 전통적인 병증 중에 입이 돌아간 병을 구안와사라 불러봤죠. 뭐 구안괴사, 구안와사 그러는데, 보통 구안와사 그러죠.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병증이 보이죠. 침을 맞든지 뜸을 뜨든지 하면 돌아오는데, 아무튼 추운 겨울이니까 한 대 주무시지 마시고 한 대 그 맨바닥에 주무시다가 입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입이 한쪽으로 돌아갔다는 의미에서 입이 삐뚤어질 괴, 또 아니면 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뼈골의 특성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보면 이제 이 앞에 있는 게 몸체자인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크게 뼈와 살로 구성되어 있죠. 뼈와 살로. 자, 그래서 앞쪽에 뼈골이 있죠. 뼈골이 있고요. 뼈골이 있고, 오른쪽에 나타나는 건 이제 풍성할 풍자인데, 아주 풍요롭다, 풍성한. 뼈가 있으면 뼈 주위를 감싸는 부분이죠. 그냥 풍요롭다, 풍성하다는 의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의 몸체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뼈골자 옆에 삼수변이 붙어 있죠. 자, 뼈 부분에 삼수변이 붙어서 요거는 미끄러울 활 그러는데, 미끄러울 활, 윤활유 할 때 활. 또는 우리 저 스키 갈 때, 미끄러지 갈 때 활강한다 그러죠. 그지? 활강할 때.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좀 익살스럽다, 재밌다 할 때 이제 골. 문학에 가면 풍자하고 해학이나 풍자를 한 작품을 우리 골개미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때 그때는 이제 익살스럽다는 의미로 골이라고도 읽습니다. 자, 어쨌든 요건 대부분 이제 활로 많이 읽죠. 활과 골 두 개로 소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게 골수할 때 숫자거든요. 골수가 뭔지는 알죠? 그죠? 골수는 일단 좀 지우고요. 자, 골수는 뼈의 그 정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뼈의 정수를 이제 골수라고 하죠. 아니면 뼈골이라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그 뭐냐면 그 뼈 중심 안에 있는 물질이 좀 뭐 기름 같은 게 있고 좀 응고된 그것을 이 골수라고 하는데, 이 골수 숫자입니다. 골수 숫자. 자, 왼쪽 편에는 뼈골이고요. 오른쪽에 여기 따를 숫자거든요. 따를 숫자. 따로 숫자 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붓을 배웠기 때문에 요 니은자 형태 나타나는 거죠. 시험시험 걸어갈 착은 해석할 때 그냥 가다라는 의미를 했죠. 계속 가다.
그리고 여기 왼손 좌가 나죠. 왼손 좌. 자, 밑에는 6달월입니다. 그래서 왼손에 고기 들고 가는 겁니다. 왼손에 고기 들고. 근데 이거는 이제 따를 숫자라고 하거든요. 따를 수. 뭐 왼손에 고기 들고 가면 뭐 개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를 의자 할 때, 오를 의자가 그치? 전쟁에 나가가지고 각자 여기까지 따서 전리품 고기를 분배하는 걸로 고기 분배를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도 양고기였기 때문에 양고기 들고 가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다시 고기를 든 자기 측의 리더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다 추종하다는 의미에서 따르수 그런 겁니다. 따르수.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골수수. 자, 뼈에 따라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이 딸려 있다고 그래서 골수수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해 부분은 일반적으로 요것도 오른쪽에는 우리 돼지머리 해라고 하죠. 돼지머리 해라고 하는데 같이 붙어가지고 뼈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뚱이나 신체도 이야기하지만은 뼈고, 대부분 보면 저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매장을 하더니 시체를 묻고 시간이 지나면 뼈만 남잖아요. 그제? 시체의 뼈만 남잖아요. 그래서 뼈대 그 뼈해라고 합니다. 뼈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뼈해. 그 다음에 있는 게, 자, 뼈골의 왼쪽 편에 이제 왼쪽 편에 변해 오기를, 개견변이 왔죠. 이거 지웁시다. 개견변이 왔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적으로 개견변이 오면 기본적으로 동물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개과 같이 사람과 가까운, 자주 보는 동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건 개들과 같은 동물들과 같은 그런 성정, 짐승의 성정, 자, 인간의 윤리적인 성적이 아니고, 자, 인간이라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짐승들과 같은 그런 성정이나 성격,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왼쪽 편에 개견변을 씁니다. 우리 용맹하다 할 때 이제 맹자, 그죠? 맹자 보면 육수죠. 맹자 보면 쓰는데. 오른쪽에 골이 왔기 때문에 아까 그 삼수변에 여기 활하고, 그죠? 미끄러지다 활 읽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교활하다 할 때, 그죠? 아니다, 교활이 아니고, 골개미 할 때, 이제 익살을 골로 읽는데, 자, 요거는 교활하다 할 때, 교활하다 할 때, 교활할 활입니다. 교활하다 할 때 활로 읽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활하다, 아니면, 간사하다. 간사한 게 이제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의미죠. 그리고 어지럽히고, 또, 남들을 침범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교활하다 합니다. 대부분 성정 자체가 인간의 성정이 아니다는 거죠. 짐승의 성정을 닮아 있대서 교활하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자. 지우고요. 자, 마지막 테마입니다. 이 털과 관계된 겁니다. 사람의 털. 일반적으로 사람의 털과 관계된 거는 우리 길장, 어른장이 그림을 보니까 그 나이 연세 많이 먹은 우리 노인장들의 긴 머리를 나타내죠. 긴 머리를 나타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모습인데, 자, 요 긴장에서 나와 있는 게 보면 배풀장, 배풀 달 때 배푸는 게 배푸는데 배를 감았다가 풀어놓은 모양입니다. 요 모양이. 그래서 소리 자체를 갖고 와서 이제 아랫사람이나 이제 아니면 좀 사는 게 좀 궁핍한 사람한테 푸는 거죠. 베풀다란 말이 이제 도와줘서 뭐 어때 은전이나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베푸는 거고, 베풀장. 그 다음 장에 있는 게 여기 수건근이 왔기 때문에 수건을 길게 드리워지게 해놨잖아요. 그죠? 장막장이라, 휘장이나 장막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군막이나 천막 같은 거 다 쓰죠. 장막장. 그 다음에 여기 부수가 왼쪽 편에 올 때는 바로 이 긴장 부수가 왼쪽 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이 긴장이라 하면 됩니다. 길장이라 하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쓰는 글자들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덮개투예요. 덮개투. 자, 긴장 위에다가 크게 덮어 놓은 모양입니다. 큰데 덮개투, 아니면 씌울투 그래요. 크게 덮어 놓은, 아니면 클투라고 하기도 하고, 크게 덮여 씌워놨습니다. 읽을 때 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자, 요거는 오른쪽 편에, 자, 붓율자가 오죠. 붓을 들고 있죠. 그래서 긴 붓이 아니고, 붓이 아니고, 왼쪽 편에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른을 상징하죠. 어른은 그냥 어른이 아니고, 한 집단의 가장 리더이고, 학식이나 모든 교양이나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 앞에서 붓을 들고 있다는 말은,
요즘 말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을 주름을 만든다.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방자할사라고 해서 방자하다 할 때 우리 방자단 말 있죠, 그죠? 방자단 말은 방자는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 이제 요 방자 풀어놓다, 우리 방목하다. 그 다음에 그 방자는 차자의 마음씨인데 이거는 이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자거든요. 그래서 풀어놓은 것처럼 혼자 풀어놓은 것처럼 아주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제 방자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른이면 어른 앞에서 붓을 들면 안 되고 그 어른 앞에 붓을 들면 안 되고 방자할 사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 앞에 붓을 들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방자할 사 꽤나 여기 나옵니다. 방자할 자가 나중에 문장 공부를 하다 보면 아니면 어떤 일을 늘어놓다, 풀다, 넣다 그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방자할 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길장 어른장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요 표제 타이틀이 요 머리털 드리워질 표죠. 머리털이 드리워지라는 거는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은 머리 위나 뒤쪽으로 매잖아요. 그죠? 묶잖아요. 근데 요거는 머리털이 드리워지다는 거는 아래로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아래로 모양 자체가 늘어지게 늘어뜨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털럭삼이죠. 털럭삼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털은 전부 다 발입니다. 발. 그래서 요건 발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털럭발 해도 상관없고 세 개다고 이제 털럭삼이 하는데 기본이 털이죠. 털럭이죠. 털럭에 털럭 락 우리 가락 할 때 락은 갈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털보다 그냥 털 하죠. 털갈래 털 한 올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여기 이 머리털 드리워질 표가 요 표가 하는데 이름은 이제 표죠. 표. 자, 표가 들어간 거는 우리 몸의 인체에 있는 각종 부위의 털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소리대로 보면 돼요. 밑에 나는 소리. 자, 요건 발이죠. 발. 그죠? 우리 개 달릴 발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랬으면 모발. 그 털발자에 그게 모발, 털럭발, 모발. 몸에 난 털 중에 가장 굵은 털을 발이라고 그래요. 응? 굵은 털을 발이라. 좀 모는 좀 가늘죠. 부드럽고 가는 거고 요 모발할 때 발은 좀 굵고 두꺼운 거. 여기서 발이라고 그래. 발. 털럭발이라고 하죠. 밑에가 개 달릴 발 아니면 달릴 발이 있기 때문에 달릴 발이 또 달려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죠? 대부분 이제 뿌리가 달리든 뭐가 달리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름하 할 때 여름하자 할 때 이걸 이야기 안 했는데 요 여름하 때 밑에 내려오는 게 이거 보면 이게 쇠인지 자 조금 거리고 자축거릴 쇠가 있죠. 아니면 뒤쳐져 올 치가 있잖아요. 그죠? 발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그 여기 발이잖아요. 발. 원래는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달려있다는 의미 달려있다. 그래서 요 큰 열매가 달려있다. 가장 큰 열매가 달려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렁주렁 달렸다. 뭐 형태 자체가 해서체 와서는 같이 섞어서 쓰는 게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요거 두 개 해갖고 요거는 수염입니다. 수염. 요 수는 모름지기 숫자죠. 그죠? 그 다음에 염은 요 나갈 염자인데 그래서 염은 구렛나루 염이 구렛나루 옆에 옆에 삐져났죠? 귀 밑에 구렛나루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모름지기 수는 앞에 코나 입 전체를 담그고 있는 그 머리털. 그죠? 일반적 수염이라죠. 자, 그래서 수염 숫자를 하고 구렛나루염, 수염염 그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 구렛나루하고 또 다른 게 여기 나타 요것도 이제 표니까 밑에는 수염의 종류인데 요 빈자죠. 빈자. 손님 빈자죠. 손님 빈. 그래서 여기는 보면 여기도 막 그냥 털빈, 털럭빈 아니면 살적 빈 그러는데 살적 귀 밑털을 이야기해요. 귀 밑털. 요 빈은 귀 밑에 난 털을 이야기합니다. 귀 밑털을 이야기합니다. 귀 밑털까지 다 써놨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나무 송자죠. 소나무 송인데 요거는 덤성덤성 난 거예요. 더벅머리 송이에요. 더벅머리 송. 덤성덤성 나 있는 더벅머리 송. 그래서 더벅머리 송자는 덤성덤성 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요거는 머리털 드리워질 표 그러면 머리카락이 드러졌다 표. 그 다음에 요 세 개 다 털럭이다 털럭삼 아니면 털럭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모발의 발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수염의 숫자는 앞쪽에 코 밑과 턱 밑에 나는 앞쪽에 수염 털을 이야기하고 염은 요 글자 자체가 나갈 염인데 왼쪽 여기 얼굴이 앞쪽이랄 것 같으면 형태랄 것 같으면 왼쪽 옆으로 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구렛나루 염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요 빈자는 손님이잖아요, 손님. 근데 원래 털이 나야 털 나는 부위가 아니고 귀 밑에 났다고 해서 귀 밑 털빈, 귀 밑 털빈. 그 다음에 요 소나무 송한테 송은 듬성듬성해요. 듬송듬송 하세요. 듬성듬성 나와 있는 더벅머리 송입니다. 더벅머리 송.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럭삼이죠. 터럭삼. 터럭터럭거리가 털이죠. 터럭이. 모름지기 수라고 그러죠. 모름지기 수. 오른쪽에는 머리혈이고 머리 전체의 형태, 머리. 그 앞, 뒤 다 포함하는 둥근 걸 이야기합니다. 머리인데 대변적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저 얼굴 앞쪽에 나와 있는 털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보다 털이 먼저 있으니까 모름지기 수는 모든 것이 앞이란 뜻이죠. 또 소리 자체가 수 그렇게 하면 제일 높다, 먼저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앞쪽으로 먼저 얼굴 표면보다 얼굴 앞면보다 앞에 나와 있는 털들, 머리카락들 이야기합니다. 뭐 애교머리 하든 어떤 머리 하든. 그래서 모름지기 수 그런데 모름지기란 거는 문장에서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뒤를 상기시키고 앞으로 뒤에 해야 될 말과 글에 대해서 주목하는 의미로 이제 먼저 하면서 우리는 무릇 모름지기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뒤에 말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앞쪽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 그 다음에 형이 있죠, 형. 요 우리 보면 모양형, 형태형 할 때 형이 있죠. 형에 나오는 이제 머리. 그 다음에 있는 게 우리 했죠. 색채, 채색할 때 여기 채자였죠. 캘 채자. 채색할 때 나오는 요 트럭발, 채색, 고운빛깔, 무늬를 나타내. 여기 무늬나 윤기, 광택, 채색할 때 채색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트럭삼이 나도 닦을 숫자죠. 닦을 숫자와 좀 이따가 하고 요하고 좀 다른데, 자 기본적으로 닦다라는 거는 뭐 돌을 닦다 할 때도 요 숫자를 쓰고요. 돌을 닦다 할 때도 쓰고, 막 우리 보면 이 닦다는 다른 게 아니고 문지르는 거죠. 문지르는데 과거에 그 청동거울 있잖아요. 청동거울. 그 옛날 대상들이 쓰는 뭐 방울이나 아니면 거울들 보면 저 리더의 징표로 쓰이는 거울이 청동거울인데 가만 놔두면 이제 청동거울에 그 때가 쌓이잖아요. 때가 쌓이잖아요. 그 때를 벗겨내는 걸 이야기해요. 벗겨내는 거. 때를 벗겨내서 문지르죠. 문지르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문지르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그 청동거울을 닦는 헝겊이라든지 아니면 알료를 넣어갖고 계속 닦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닦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저 치자죠. 칠복자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 표시는 우리가 닦을 때 헝겊을 가지고 1회 할 수도 있고 1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죠. 그래서 문지르고 문대는 모양이에요. 문대는 모양이 닦을 수가. 닦는 게.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계속 문지르는 거, 닦는 거. 그래서 닦을 수라고 그래요. 자, 닦을 숫자는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 보니까, 요게, 아까 터럭3이라고 그랬죠? 터럭3인데, 여기는 인보다는 또, 요 터럭이 늘어진 게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있으니까 더 털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머리 술이라, 숯, 그래야 숯 많고, 색깔이 검을 진짜요. 숯이 많고 색깔이 검을 진짜예요. 이름 붙이기 참 이상하게 붙여놨죠, 그죠? 자, 그러니까 숯이 많고 검다는 뜻이겠죠. 기본적으로는 이 말은 숯이 많고 검다는 말은 자, 숯이 많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과거 사람이고 옛 사람들이고 꼭 옛날 종손 집안 사람들이 그래요. 귀한 사람들이 그런 색깔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보면 색깔 할 때 기억납니까? 검을 흑자 할 때도 검은 사람들 다 하늘에서 제일 맨 먼저 오고 북쪽을 검은색이라고도 배당해 놓은 것은 북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 백성들을 구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북방에다 현무라고 해갖고 검을현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사람은 현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검을현자를 쓰더라도 전부 다 사람이 실제 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검, 감, 곰이라는 소리 자체는 대부분 우리의 신앙과 결부되어 가지고 고대 신앙과 결부되어 가지고 우리 전체를 밑에 있는 백성들을 구해줄 리더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방향이 북쪽이고 북쪽에서 온 사람들을 대부분 검이라 붙었단 말이에요. 검, 감, 곰.
아무튼 수치 많고 금을 진자입니다. 진.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이제 보배진이죠. 임금왕이지만 여기서 구슬옥변에 나타납니다. 구슬옥변. 자, 그래서 구슬을 가지고 구슬이니까 우리가 하면 팔찌라든지 목걸이겠죠. 팔찌나 이제 목걸이인데 거기다가 술을 달아 놓은 거예요. 술. 더 장식을 대 놓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보배진이야. 보배진, 보물진. 또 우리 뭐 진수성찬 할 때 요 진기하다 할 때 그런 거 쓰고 또 희귀하다 할 때도 요거 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사람 말씀은이 오면 요거는 진찰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진찰. 진찰이 뭔지 알죠? 뭐 맥을 보고 우리 보면 옛날 한방 그죠? 한의사들이 하는 방법들이 그죠? 그 맥 보고 침 놓고 뭐 뜬 뜨고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진이니까 진찰하니까 미리 보는 거죠, 그죠? 미리 보는 겁니다. 그 진찰을 하다는 의미고 진짜 보배 진짜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찰을 하면서 뭐 맥이 가는 그것든지 아니면 침을 놓는 모양이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거의 잘 쓰진 않는데 이런 글자가 있다고 보는데 왼쪽 편에 보면 요 뭐냐 진짜 위에 요 깃 우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이건 이제 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류. 이런 글자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털과 관련된 것 봤고요. 기본적으로는 부수만 좀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수만 외워주시고 자 이제 20분 정도인데 한 10분 정도는 우리 이제 1강부터 8강까지 한 것만 한번 딱 정리해보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첫 시간에 보죠. 이제 소리 내서 하더니 따라 하세요. 이 글자가 뭐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와야 돼요. 자, 한이, 점주, 불동주, 그죠? 점주, 주인주, 삐칠별, 반대로 삐쳐 나가면, 자, 그죠? 파인불이죠. 파인불. 파이다 못 쓴다 그랬죠. 뚫을곤, 일자로 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수물은이죠. 몰려, 수물은. 자, 요거 딱에 열림개, 열릴개, 아니면 감추는 것도 이겁니다. 그 다음에 물줄기견. 그 다음에 요 갈고리, 고리죠. 갈고리가 있죠. 새을, 새고 흘리는 거, 새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했고요. 왜 계속 하냐 하면 저도 안 하다가 이 방송한다고 해서 봅니다. 부수 자체를. 부수를 언제 공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실제 나중에 글자를 알게 되면 부수가 뭐고 뭐 한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글자 모양이나 형이나 역할이 이제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죠. 자, 머리두입니다. 돼지 해머리두. 그런데 머리두. 여기 위상하고 똑같다 그랬죠. 요것도 위상이고, 요것도 위상이고, 또 두이도 위상의 의미다 그랬죠. 위상의 의미가. 머리니까 다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자, 멀경자죠. 멀리 있는. 요거는 덮을 명자고, 안석괴. 그 다음에, 자, 입 벌릴 감이죠. 입 벌리감. 입을 벌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입 벌리가 있으니까, 여기가 우리 보면 달감자라고 쓰는데, 입하고 상관없는데, 이 자체가 입구니까 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벌려 있다. 위가 텄다고 해서 위튼 입구, 옆이 텄다고 해서 옆튼 입구, 그리고 각이 진 거는 상자방, 한쪽이 여기 공면인 것은 굽어진 거는 여기 수물은이죠. 수물은이니까 이거는 감출해. 숨겨서 감춘 데서 감출해. 그 다음에 이건 얼음빙이었죠. 얼음빙. 보면 딱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벌써 강의가 8편이니까 8번은 봤겠죠. 앞뒤로 볼 것 같으면 저번 10번 이상은 여러분 본 겁니다. 그죠? 자, 사람인변. 밑에 오는 어진 사람인. 요거는 또 사람이 돌아선 모습, 죽은 모습, 아니면 숟가락 모양이라고 하는 비수비. 그리고 요거는 위에서 엎드려서 보는 거, 요 위에서 어떤 게 엎드린 거고, 요것도 엎드린 거고, 저 색깔이죠. 자, 위에서 요것도 굽이 보는 거고, 요것도 글자 위에 나타나죠. 요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름을 붙여놓고도 임의로 그래 하다 보니까 까먹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칼도, 오른쪽 방에 나타날 때 칼도, 힘은 남자의 상징, 그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쌀포, 싸다. 먹는 쌀이 아니고 감싸다는 의미죠. 쌀포.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점복자, 점을 치는, 동사로는 점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병부절이라고 그랬죠. 병부, 군사들을 용어라 그랬죠. 군사들, 보급과 관계된 도장을 반쪽 째가지고, 나중에 서로 진리를 확인하는 그런 도장의 의미였는데, 군령의 도장의 의미였는데, 자, 여기 병부절 그러니까 절하는 모습,
그리고 요거는 꺾어져 갖고 애기들이 웅크려져 있는 모습, 그 어린아이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둘둘둘둘 말려 있는 모습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글자의 훈과, 그러니까 뜻과 소리와 음과 그 다음에 모양을 가지고 두루두루 다 쓰이는 겁니다. 자, 요건 또 언더칸, 키스칸 해놔놓고, 요거 보면 요것도 집음이고 집음입니다. 자, 요거는 초기 시대의 동굴에서 파서 집을 형태로 살 때 이런 모양이 왔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반 집으로도 다 씁니다. 다 쓰고. 근데 집이고 집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아시겠죠? 스스로 자기 기, 몸기. 요것도 몸기도 해도 자기 기 해요. 자, 스스로 우뚝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부모. 이거는 뭐 말무자라 했죠. 말무 하지 마라. 자, 엄마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못 키우는 경우는 그러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젖이 뿔고 묶어졌다. 그 나중에 여기 이제 묶다. 전체 묶어버리니까 못 쓰다. 그리고 이왕 쓴 것을 그대로 보호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열매 실할 때 이거 나오죠. 그 열매는 실제 열매가 이런 사과가 있으면 열매는 우리는 먹는 거 끝에 먹지만 저 안에 씨방이 있죠. 씨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씨가. 그죠? 씨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씨를 감싸고 있는 요 과육이라죠. 우리 단맛만 내는 과육. 우리는 과육만 먹고 씨방은 안 먹고 다 버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열매 실할 때 이게 집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열매 실. 자, 그 다음에 성시시. 이거는 구슬. 자, 그죠? 가공해서 실로 꿰놓은 보석류들. 그 다음에 임금왕. 그 다음에 신하신. 자, 절름발이 왕인데 절받아 마땅하고 존경스러운 왕. 그 다음에 점을 찍으면 더욱더 한층 더. 그 다음에 우뚝설 가죠? 다 절름발이 왕 해도 됩니다. 자, 요거는 어른장 긴장. 길다. 이거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어른은, 자, 나이가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6번째는 손과 관계된 거 다 모아놨죠. 다 손수였고, 요거는, 뭐, 왼쪽 편에 손수변, 왼쪽 편에 나오니까, 요거는 손톱조였죠. 손톱조. 위에 나타나는 이형체인데, 자, 위에 있는 손의 모습. 자, 요거는 싹이 난다 할 때, 날출할 때 요거, 그죠? 여기 위에 있죠? 쌍날철 하기도 하고, 여기 왼손 좌 하기도 하거든요. 요것도 왼손 좌 하고, 또라는 말보다는, 자, 돕다. 아니 그러니까 돕다. 이 손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하고 똑같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자, 두 손 받들공이라 했죠? 두 손 받들공. 두 손 받드는 게 있다. 밑에 나타나는데, 크게, 자, 이런 모양, 큰데 같죠? 이런 모양도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는 20을 나타내고 20입 그러는데 이런 모양도 20입인데 결국 요것도 두 손으로 다 같이 공존해서 쓰인다. 관해서 쓰인다. 그 다음에 절구구 할 때 그림을 보여줬죠. 그죠? 원래는 절구였는데 양쪽 손에 하는 역할로 나중에 빌려와 쓴다. 그 다음에 요거 마디촌. 요 마디촌도 한 마디 두 마디 마디지만 그 마디란 말이 맞이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있는 건데 손으로 뭔가 붙잡고 있다. 맞이하고 있다. 아니면 맞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탱할지라고 그랬죠. 지탱할지. 손에다가 열심히 해놨는데 원래는 텐트를 치다 할 때 치는 거예요. 여기 칠이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칠복. 요것도 치는 건데 치는 게 다 달라요. 요거는 텐트 칠 때 중간에다가 우리 뭐 파원이 뭐니 치면 중간에 기둥을 딱 놓잖아요. 그죠? 기둥을 놓는 모습이고, 요것도 칼로 갖고 있으면 칼로 할 때는 가를지, 지탱할지, 그래가지고 다 씁니다. 전복이기 때문에 점을 치다 해서 칠복,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둥그런 물이지만은 요거 같다 그랬죠. 칠복, 치는 거예요, 치는 거. 우리 소리 치는 거 다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몽둥이 창수구라 하거든요. 자, 조금, 좀, 무겁고, 타격력이 강한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에 관한 모든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발과 관련된 것도 했죠. 그죠? 자, 요 발족 아시겠고, 요거는 발, 소, 짝, 필, 그럽니다. 짝 할 때 필이고, 필은 우리 그 비단을 한 필, 두 필 할 때 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칠지, 발걸음이 그친,
서 있는 발 모양, 요거는 등질발, 등을 젖대서 등질발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커튼이라고 해서겠죠. 발, 그죠? 커튼을 펼친 모습. 그래서 필발, 펼발 해도 돼요. 자, 요거는 어그러질 천이라고 그랬죠. 어그러지다. 양쪽 발이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자, 둘 중에 하나 요거는 진알과라 그랬죠. 진알과. 진알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발이고 밑에 요거는 위로 올라가는 발인데 아무튼 그런 발이고. 자, 요건 트럭 3인데 트럭도 발이라고 그랬죠. 발, 모발의 발. 어쨌든 발이기 때문에 시험시험 걸어갈 착, 시험 걸어 착이었는데 책받침이 되었죠. 착이 책으로 됐죠. 그것을 똑같은 책받침, 실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요거는 길게 걸을 인. 자, 요거는 인에서 왔다 그랬죠. 요 인 글자가 저 변형됐다 그랬죠. 그래서 소리 인, 길게 걸을 인. 자, 요건 달리를 주라고 그랬죠. 달리다. 요 흑토는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을 형성한다고 그랬죠. 흑하고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오가 있는 게 앞에는 쇠고 요거는 치인데 쇠는 둘 다 조금 걷다. 뭐냐? 여기 조금 걷다네, 그지? 천천히 걷다. 요것도 뒤따라오다. 힘이 없어서 뒤따라오다. 어쨌든 앞에 조금 티 나온 거는 티 나왔는데 요거 그냥 장대를 짚고 힘이 없어서 터벅터벅 조금씩 걸어가는 거고 요것도 힘이 없어서 앞사람 손을 잡고 끌려가듯이 가는 거예요. 지치다 할 때 치하든지. 그래서 요거는 쇠고 치인데 결국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는 뒤쪽에 나와 있는 뒤쳐져올 치 요거만 잘 쓰인다. 그 다음에 여기 요 두 개가 원래는 갈행, 전체가 갈행이었죠. 갈행은 사거리를 형상화한 글인데 여기서부터 나와서 길 따라 걷다, 길대로 걷다, 법대로 하다, 그죠? 따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길행이 나중에 한쪽 편에 써갖고 역시 법대로, 길대로, 사람 따라, 막 하여튼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될 때는 조금 걷다, 아니면 자축거리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척, 여기는 촉인데, 자축거릴 척, 조금 걸을 척, 조금 걸을 척, 그 상관없습니다. 척, 촉. 자, 그 다음에 불화는 일반적인 부수의 불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죠. 이제 불화인데, 우리가 물고기, 고기어나, 말마나, 새조나, 아니면 다른 동물들 보면 점이 4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몸통에서 불어나 있는 거다. 그죠? 불어나 있는 거. 가지도 되고, 다리도 되고, 날개도 되고, 지느러미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져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고기, 해놔놓고, 여기 고기를 구워 먹나? 그러면 안 됩니다. 몸통에서 불어난 것. 물고기가 몸통에 불어난 거는 지느러미죠. 등에도 있고, 밑에 배에도 있고, 꼬리에도 있죠. 불어난 것을 통칭해가지고 함께 요걸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오늘 한 건가요? 8강이죠. 8강. 인체 부위를 종합해 놨는데 맨 먼저 죽음시라고 그랬죠. 죽음시고 죽음과 관계되어 있지만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 나중에 죽어서 옛날에 옹관묘나 그 독에 들어가서 죽을 때처럼 태어날 때의 모습을 하고 죽어 있다는 그 모습. 그게 이제 살아있을 때는 인간의 삶과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죠? 웅크리고 의자에 앉듯이, 아니면 화장실에 가듯이 그 모습. 그 다음에 요거는 뼈 발라낼, 그죠? 살 발라낼 뼈 알자라고 그랬죠. 살 발라낼 뼈 알. 역시 중요한 거는, 곤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죠? 나비, 잠자리들 같은 곤충들이 고치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불똥주 생명은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의미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홀홀 날아가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누군가 뱀이나 새들이 와서 쪼아먹든지 그거는 이제 글자에서 판가름할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이것과 함께 나오는 글자들이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비수비가 오면 이러한 생명성이 벌려졌기 때문에 비수비 죽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위에 이게는 그죠? 왼쪽 편에 원래는 가로왈의 반대라고 한쪽이 트였다 해서 가로튼 왈이라고도 하지만은 돼지머리 개라고 그랬죠. 개. 돼지는 해고 돼지머리 개인데 이름은 그냥 머리인데 그냥 머리도 아니고 고슴도치 머리. 돼지도 고슴도치 머리인데 이것도 역시 어떠한 단체들의 리더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다. 한편으로는 또 이형체로 삐져 나오면 손의 모양 하기도 하고 그런 글자에 따라서 맞춰라. 자, 그래서 요거는 가로튼 왈 하기도 하고 고슴도치
고슴도치, 돼지머리, 개라고 하죠. 개. 이름이 길어죠. 자, 마음심 세 개가 있죠. 그죠? 일반적인 마음, 결정한 마음. 그래서 나중에 마음이 안 편해도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마음. 그죠? 우리 추모하다, 공손하다 할 때 욕 쓴다고 그랬죠? 털도 종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금니 아였죠. 어금니 안데 생긴 모양을 가지고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치, 이빨치, 이치, 그 다음에 눈목이었고, 귀이, 그 다음에 스스로 자, 저절로 자, 요거는 이제 코비였죠. 코비. 원래 스스로 자가 코였는데, 자동이었는데, 오토매틱이었잖아요. 밑에 나오는 요거는 극이, 책상 기, 그죠? 내가지고 이제 코의 형상 역할을 나타냈죠. 자, 혀는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건 두 가지죠. 말하고 혀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을 형상화해 놨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입구고요. 볼견은 지난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따지는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거 몸신. 원래 이제 임신한 임산부의 몸이었는데, 이제 인간의 신체로 가버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머리혈 있죠. 머리혈인데, 머리혈자가 혈이 보인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혈자를 찾아야 됩니다. 머리수도 혈인데 밑에 팔이 위로 거꾸로 갔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요 모양을 초두라고 해요. 초두머리. 풀초의 머리를 요렇게 쓰죠. 글자에. 초두머리라고 하는데, 다르게 초를 넘을 초, 울트라 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장 위에 정점에 있는 사람, 리더를 머리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뼈골이었죠. 뼈골이를 하면서 여기 있는 살 발라낼, 그죠? 살 발라낼 괴도 있었고, 살 발라낼 괴가 아니죠. 과였죠. 그 다음에 입구가 들어가면 구안와사 할 때 와와 괴가 있었고, 그 전체 살과 같이 붙어 있는 게 이제 뼈였고, 요거는 머리털 드리워질 표였죠. 표. 왼쪽 편에 있는 게 어른장 긴장이었고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 그냥 터럭삼이었죠. 터럭삼. 자, 다른 게 아니고 스스로도 이 글자가 뭐다라고 말로 한번 설명해 보면 됩니다. 뭐 너무 잘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그 글자의 자체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8강까지 마쳤고요. 8강까지 마쳤고, 자, 다음은 이제 9강인데, 9강부터는 이러한 부속들이 아니고 하나하나 글자를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맨 먼저 신체, 우리가 못한 한 신체를 우리가 학습을 한 신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복습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행위, 신체로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전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강의 형식이라기보다는 글자 자체를 이제 맞추고 알아가는, 글자 좀 크게 해가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제 10강부터는 상형 지사문자로 해가지고 우리가 동물, 식물부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8강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 영상을 만들고 뭐 이때 영상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좀 뭐랄까 특출한 재주가 없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저 말을 잘하고 곱고 차분하게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저만의 그 스타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고치려고 노력은 하진 않겠지만은, 이런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든 목소리를 자주 듣다 보면 친근해지거든요. 이 또한 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문 한자도 하나하나 그걸 가지고 죽으라고 내 몸에 넣기 위해서 10번, 20번 쓰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싫든 좋든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보는 거. 자주 보면 눈에 익습니다. 눈에 익으면 제가 이야기했죠. 분명히 확신합니다. 제가 글자를 아는 게 아니고 글자가 저한테 먼저 아는 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글자가 낯설지 않을 때는 나중에 글자를 이해하고, 문해력이라죠. 이해하고, 아니면 앞으로 내가 읽을 책들에 대해서 저절로 통달하게 되고 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책들을 인풋 안에 내 머릿속에 넣는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가면 갈수록 쉬워져야 되는 거고, 근데 웃기는 게 우리가 영어나 다른 나라 공부를 하다 보면 초급에서 중급을 가고 중급에서 고급을 가는 각 그 레벨 과정에서 너무 힘들거든요. 넘어가기가. 근데 한자는 안 그렇습니다. 한자는 초기 때 힘들지만은 부수 숫자도 많고 힘들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렇구나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쓸 줄 아는 거는 기본 한자인데 부수 정도 쓸 줄 알면 부수 쓰는 방법이 서로 나중에 조립이 되어 가지고 다른 일반 낱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쓰는 시간에 할애하지 말고 눈으로 보고 익히는 시간에 할애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함께 글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장을 통해 가지고 문장이 주고 우리 선조들이 우리 후인들에게 남겨놓은 그러한 자산이죠. 문화유산, 자산을 함께 강독하면서 익혀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8강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